먼저 창세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다 이런 말이죠. 더불어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 아내든 남편이든 혼자서 완벽하지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아내만 도움이 필요하고 남편만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내도 도움이 필요하고 남편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돕는 배필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너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혹시 내 아내 내 남편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이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의 저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부족하지?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라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게 아니라 너가 도울 수 있어서 짝을 지었다. 저 부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남편의 또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뭔가 더 채워줘야 될 부분이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너무 신기한 것은 실제로 내가 어떻게 그거를 확 채워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좋아요. 저 단점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겠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는 그 기도 자체만으로 해도 내가 힘이 안 들죠. 그러네요.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엔 주님이 또 이제 도와주세요. 내가 실제로 도울 수도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그리고 원칙이 있겠죠. 돕는 데서 뭐냐면 내게 없는 것으로는 도울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도우려고 막 없는 것을 하려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되니까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 내가 도울 수 없는 영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도움 필요하다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저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당신의 이런 부분 내가 도울 수 없었는데 내가 기도했어. 그럴 때 상대방 이것도 큰 도움이에요. 알아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도해줌으로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뭘로 도왔을까? 참 궁금하죠. 첫 번째 가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 도왔지 않았을까? 말로. 잠언의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에는 이 입에는 힘이 있다. 어느 정도 힘이냐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영혼육이 죽은 경험이 있는 분, 상처받고 아픔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확 살아난 경우 있죠. 그래서 이 말로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이 말로 안 할래 진실함으로만 할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입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담은다면 마음을 담은다면 엄청난 더 힘이 있겠죠. 그래서 말의 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말 때문에 나의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죽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하는 거죠. 정말 빼야 될 건 빼고 넣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에서 삶에서 엄청나게 우리 영혼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있지만 내 배우자도 있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받는 수없이 많은 말들 때문에 죽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밖에서 그래 정말 안 좋은 말 듣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또 안 좋은 말 들어. 그러면 정말로 진짜. 이제 살아나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이 따뜻한 가정. 여기서는 밖에서 지친 것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들어야 되는 좀 거겠죠. 그렇다. 그럼요. 그래서 아마 하와는 뭘로 도왔을까? 말로 도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돕는 배필이다 이 성경 말씀이 있어서 항상 이 묵상을 했어요. 우리 남편도 나를 도울 수 있지만 나도 남편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배우자인 이 하와는 아담을 어떻게 도왔을까? 이랬을 거예요. 나의 추측에 이것은 순전히요. 아담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잖아요. 너 있잖아 동산을 잘 가꿔라.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일을 맡기신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 말은 이 아담 안에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별로 좋지 않았다 혼자 지내는 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래서 하와를 딱 데려왔을 때 하와는 그러면 아담을 어떻게 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 여보 당신 있잖아 어쩜 이렇게 동물 이름을 잘 짓니 이렇게 말로 도왔을 것 같아요. 그때 아담은 2배로 행복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잘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으니까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로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죠. 남자는 인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담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그걸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자라오는 필요해요. 과정에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남에게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많이 못한 거예요. 맞아. 심지어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뭘 배웁니까? 일기를 쓰면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오늘의 반상할점.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그러네요.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비판하는 단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맞아요.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육도 단점이 보여서 돕는 자로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단다.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나의 단점 누가 보충해 줄 수 있어. 저 사람의 단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이게 쉬워요. 배우자를 격려하고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근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이 반대에 많이 끌리나 봐요. 자성처럼. 그렇죠. 나랑 너무 똑같으면 진짜 도와줄 게 아깝잖아. 없잖아. 왜 이렇게 나랑 똑같아 이러는데 도와줄 점. 나는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이 인식만 해도 참 좋은데 말로 돕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앞 시간에 얘기했죠. 저에게 예쁘다는 말을 해서 나를 도왔다. 진짜 좋으셨어요? 예, 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저도 그 말이 그렇게까지 힘이 있다라고 몰랐어요. 남편이 저에게 예쁘다는 말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당신의 애를 잘 키워. 당신은 강의를 참 잘해. 당신은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도 힘이 나는데 그 말보다 더 자신감을 주는 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짓고 탁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내 하루 종일 생각하게 하는 말.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에 나갈 때 당신 참 예뻤어. 뭐 이런 말 들을 때 정말로 미소가 나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알았습니다. 여자들의 정체성, 특별히 아내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맞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자신감이 생기는데
아가서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가서에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그 말은 이 아내의 정체성이 예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 네. 아내인 여자들은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마지막을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창조의 완결. 완성이 바로 여자예요. 아셨구나. 이제 아셨어요? 예, 예. 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고 예쁜 사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자기에게 맞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맞기 우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실습해 볼까요? 어머. 서로 남의 아내에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렇다고 남의 그렇죠. 아내한테 자꾸 이 침 흘리고 언어는 안 돼. 굉장한 친밀함의 언어이기 때문에 꼭 자기 배우자나 자기 어머니, 자기 딸에게만. 그래서 우리 여자들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신경 쓴 부분을 더 예쁘다고 해줘도 더 좋아요. 포인트가 있구나. 그렇지. 포인트가 있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참 예쁘십니다. 진짜 서로 해보세요. 지적은 잘하는데 진짜 칭찬하기 쑥스럽다.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진짜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주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예뻐요. 포인트 없나?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 없다. 그림이시네. 아니 지금 하기 바쁘세요, 되게. 그러게요. 그런데 쑥스러우면서도 뭔가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예쁘다는 진짜. 말이. 그리고 남편이 저 진짜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좋았던 것 같아. 너는 커다란 귀염둥이야. 반응 좋은데? 진짜. 근데 그게 뭐래? 뭐라는 거야? 근데 내가 커다란데 귀여워? 뭐 이렇게. 진짜 그렇다. 진짠가 봐요. 자, 그 말 방금 우리 서로 해도 기분 좋죠. 네. 이게 좋은 것. 그것이 돕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 상대가 아낌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돕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줄 때도 상대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막 도와주려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돕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당신이 지금 강의를 하는데 아, 내용도 좋지만 그 내용의 얼굴 표정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예쁘게 정말 예쁘게. 예쁘게 말을 하니까 내용이 전달이 잘 되지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하고 있어요. 예쁘게 근데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져. 저도 그 느껴져요. 진심이 안 느껴지면 그냥 아이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막 레이저가 느껴져요. 그리고 어쩌다 목사님을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부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사모님이 자꾸 예뻐 예뻐 보여. 보여. 나도. 진짜. 부모 그죠. 진짜 당황스럽죠. 진짜 저도, 너무 저도. 예쁘시다. 이렇게 된다.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씩 웃으시거든요. 그게 너무 이게 기분 좋게 예뻐요. 만들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모두 칭찬한다.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남편이 지금 저에게 이런 칭찬의 말을 해줬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 도움을 받는 사람의 태도. 예, 그럴 때는 뭐 별거 이렇게 하지 말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쑥스러워. 서로가 이거는 뭐냐면 도움을 받은 즉시 나도 또 도와주는 거일 테요. 내가 정말 신경 써서 마음을 다해서 말해줬는데 상대가 이걸 잘 받아주면 나를 돕는 것이 또 되는 거예요. 쑥스럽다고 시끄러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속으로 좋아하지 말고. 쑥스럽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이냐고 그렇게 표현해주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진짜. 용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이 반성했어. 아니 윤주 씨 지금 공부 따로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칸막이 있어요. 지금. 그려보고 있어.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이 가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이 질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살아오면서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당신은 내가 언제가 제일 좋아?
내가 어떻게 해줬을 때 좋아? 이런 질문을 가끔 했어요. 그때마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언제가 좋았지? 이 질문 자체를 해주는 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 아까 그 유주 아나운서님의 그 남편분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신기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당신이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말을 들어줄 때 바뀌었어 우리는. 진짜 그렇게 오, 얘기를 하게 얘기할 때, 되더라고요. 진짜. 100번 생각해도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행복하고. 진짜?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줄 때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또 이런 적도 있어요. 내가 컴퓨터를 사줄게. 내가 당신 뭐 목걸이를 사줄게. 그럴 때 좋지 않아? 결혼 10주년에 그럴 때 좋아하는 줄 10주년에 아는 거예요. 딱 좋은 걸 한번 해주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갖고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결혼 10주년에 정말 좋아할 줄 알았지요. 근데 그거보다도 눈을 보면서 당신이 참 예쁘다.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배워갔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분명히 다른 대답을 기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막 저한테 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럴 때 좋았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리 그것보다는 더 우선되는 것이 나의 말에 관심을 갖고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할 때. 물론 이것은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요. 완전. 이게 바뀐다는 걸 알아야 그래도 돼요. 바뀌죠. 네, 그렇죠. 바뀌어요. 지금 그치. 컴퓨터? 지금 목소리?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거예요.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 예쁘다고 여전히 그거는 바뀌지 않는. 눈에서 예쁘다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물질적인 거, 왜 일만이 돕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리고 영적인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도와줄 때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저도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가 좋으냐? 언제가 행복하냐? 무엇을 도와줄까?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찾아보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소소한 것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남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옥수수를 같이 깔 때, 옥수수 껍질을 같이 벗길 때 행복해요. 그리고 콩 깍지를 벗길 때 같이 이런 소소한 일상을 같이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봄에 도다리 쑥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다리를 한 마리 샀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리고 이제 쑥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났어. 옛날에는 쑥을 캐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그래 우리 남편 오늘 그럼 같이 가자 쑥을 뜯으러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정말로 행복했어요. 남자가 바뀝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예.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전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아내가 쑥 캐는 거를 좋아한다고 할 때 그게 뭐가 힘들어. 그럼 가서 그냥 같이 캐면 되겠네 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했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돕는 거구나. 함께 있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자세가 도와야 된다는 그것을 인지하고서 해야지. 오늘 쑥 따러 가면 쑥 같은 소리 하네 막 이러고. 쑥 같은 소리 하네. 되게 많이 들으셨나 봐요. 이거 남편분들 그렇다 이제 보셨죠? 방청객의 이 뜨거운 호응. 감사합니다. 다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쑥 뜯는 게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부부 대화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할 때 당신은 행복해? 내가 어떻게 할 때 당신을 돕는다라고 진짜. 생각해?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면 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이렇게 했을 때가 참 좋더라. 그런 얘기를 나누시면 그걸 이제 인지하게 돼.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희 남편이 늘 강조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다. 알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만 도와야지,
어떻게 도와? 뭐 이렇게 도우면 좋아하겠지? 막 이렇게 컴퓨터 사주면 하니까 좋아하겠지. 그러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 정말 부부랑 같이 있으면은 딱 한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외롭지가 않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부부예요.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사이. 정말로 난 고향이 그립고 부모가 그리운데 당신이 있으니까 이게 채워진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첫 시간에 말했듯이 한 사람으로 엮으신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고 부부는 그런 사이다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행복해.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언제 행복하더라.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줄 때,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줄 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정지하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 정지하면 저는 이제 정말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막내를 재워야 돼서 불을 좀 일찍 끄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카페 마무리를 하고 여기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는데도 제 와이프가 이제 딱 한마디 줄 때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 이게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진짜. 네. 집에서 뭐 할 거 더 있나? 이제 이런 느낌들, 예, 이런 맞아요. 생각들이 더 들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그래서 부분이에요. 예, 뭐 그러니까 그 쓰레기 비울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게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더 할 수 있는 그게 남자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남자들의 호소를 제가 대신 해드리면 요즘 남편들 참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또 아내들도 일을 하니까 집안일도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설거지를 도와줬을 때 근데 대부분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다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면 다시 하지 마. 너무 제 막 얘기 이렇게 아니고. 물 흘려놓고 바닥에 흥건하고 더럽고 내가 두 번 일해야 되는 오히려 맞아.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 아내처럼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내 형편을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그 말 하는 순간 의욕이 생기죠. 물 막 그래서- 겉튀기는 거 아니야? 막 신나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몇 번 설거지 물 튀기다 보면 이게 노하우가 생기지요. 우리 아내들도 처음부터 설거지 잘하지 않았죠. 맞아요. 제 배에 하다 다 묻고 보니까 막. 알게 된 거죠. 맞아요. 처음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살림이 보이진 않잖아요. 전혀 안 보여요. 그릇에 짓는 것만 집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웠습니다. 남자들이 되게 애기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이거 몇 개 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내가 뭐 고기 구운 걸 씻으랬니? 뭐 이런 거잖아. 그렇구나. 그 몇 개 했다는 칭찬 받고 싶구나. 그럼요. 그거 칭찬해주면 이제 또 막 찾아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호소를 젊은 아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를 많이 봐준대요 좀. 애를 많이 봐주는데 지쳐서 이제는 안 봐주고 싶다. 왜요? 그랬더니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나만 해놨어.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왜 꼭 내가 고맙다고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는 그만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셔. 우리가 서로를 돕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한 수고에 대해서 그냥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애를 보는 거 쉽지 않으니까 아이고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마워 여보. 그렇게 하면 당신 너무 이렇게 한 시간 보는 게 힘든데 당신 하루 종일 보는 거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 말이 또 상대방에서 나오면 서로 돕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도 고맙습니다. 아예 그냥 당연해도 고맙다. 당연한 일에 그런 것 감사하는 같아. 것이 진짜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예, 예. 표현이 진짜 중요하구나. 예. 감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했다는 말이 포함된 말이에요. 여보 고마워 이 말은 당신이 이 일을 잘했어 이 말이 포함됐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더 이 말에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함께 갈 수 있죠. 끝까지. 그럼 우리가 애도 같이 키우고 교육도 같이 하자. 뭐 살림도 같이 하고 시댁 관계 이쪽 관계를 같이 하자.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쉽죠. 맞아요. 맞아. 윤주 씨 행복할 때, 저 행복할 때는 건너뛸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저 먼저. 저는 제가 행복할 때, 제가 행복할 잘 때는 생각이 안 나죠. 아니야. 난 생각이 안 나. 내가 행복할 때 남편은 진짜 약간 감수성도 예민하고 좀 여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일하고 왔는데 설거지, 빨래, 뭐 애기들 정리까지 싹 해놔요. 제가 세상에. 남편은 근데 엉성해. 근데 설거지도 엉성하고 장난감도 지저분하게 정리해놓고 아. 옷도 빨래도 삐뚤삐뚤 이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오늘 느낀 게 나 오늘은 안 울잖아 이제 내가 하도 느껴서 고마워란 말보다 다 해놨네 이렇게 사감 어디가 물이 쳤나 어디 장난감을 빗뚤게 놨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해서.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참 아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애 키우는 게 참 수고로울 것 같아.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고. 그럼 어머나. 내가 거기다 대고 당연하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침부터 얘가 오늘 어땠는 줄 알아? 바제 응가를 싸고 막 이런 스타일인 거야 제가. 근데 오늘 정말 많은 걸 느끼면서 남편은 참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당신은 내 얘기 들어줄 때 정말 그 눈빛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당신은 포텐셜이 항상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말 좋은 잘하는 남편이네요. 사람이네. 와, 엄청난 그런 말 사람. 하면 포텐셜 있으면 뭐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러거든? 네, 이건 반성해요. 네, 진짜.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살려낼 수가 있고 맞아요. 말 한마디로 죽여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욕, 아내를 돕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다가 남편 원망하죠. 안 도와준다고. 그게 아니고 이 의욕이 계속 갈 수 있는 말. 근데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아내들은 이거 또 필요한 것 같아. 좀 집이 지저분해도 괜찮아. 엉성해도 좀 괜찮아.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궁금해. 생각나셨어요? 생각해봤는데 언제 행복해? 쉽게 떠오르진 않네요. 그렇구나.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많이 어리거든요. 이제 19개월, 18개월 정도 됐는데 같이 이제 외출을 했다가 들어와요. 막 외출하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든 일인데 들어오면 거의 녹초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와도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집안일 해야 되고 애기 씻겨야 되고 밥 먹여야 끝이 되고 없죠. 할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뭘 먼저 해야 되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쓱 일어나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고맙고. 근데 우리 표현 안 했죠? 얘기는 안 했어. 나도 안 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 한 미안하다. 남자 지금 죽으려고 그러잖아. 얘기를 해야 돼. 그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안 여자들은 했네. 딱 그건 것 같아. 알아줄 때. 그러니까요. 오늘 많이 안 도와줘도 나를 좀 예, 알아주는 거 그거 그러니까, 자체가 예. 참 좋은 것 같아. 고맙다고만 하면 되겠네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이제 가정 안에서 부부를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최고로 배우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한 편이다. 특별히 시댁이나 우리 친정 식구들 앞에서 세워줘야 돼요. 거기에서 단점을 말한다거나 막 이래요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서로를 하면 안 되는 돕고자 하는 말을 하네요. 의욕을 끊어버리는 거죠. 맞아. 그리고 자녀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면 그때 힘이 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은 참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참 너무 신기하게 평생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교육할 때 너희들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희들 내 말에는 혹시 아빠 말에는 3번 들어도 되는데 엄마 말에는 한 번에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말 안 듣고 엄마에게 이렇게 도전을 한다거나 때로 불순하게 할 때마다 나서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특별히 두 아들들은 지금까지도 20대가 됐는데 엄마 말 한 번에 듣습니다. 야, 그 어릴 때 교육, 조기 교육이네요. 예, 네. 그때 제 또 남편에게 배운 거예요. 그게 권위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래도 부탁을 했어요. 애들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크게 말하지 마라. 또 그리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저는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애들 앞에서 남편의 흉을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아빠가 이랬다. 네 아빠가 이러더라. 너네 이런 아빠는 말을 왜 그러니?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안에도 안정감이 무너지고 남편의 권위가 아이들에게서 무너지는 거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도 불안해지고 부부 사이도 친밀함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부르심을 향해서 가정을 잘 이루면서 그것이 서로 돕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서로의 취미나 은사를, 재능을 또 서로의 공간을 지켜준다. 공간을.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은 거실은 자기 공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일 큰 거실 곳인데 넓은데요? 거실은. 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안방 안방은 가족이 뭐라고 우리 애들이 부르니까 엄마 방 안방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엄마 방이라 부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빠 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도 사실 가족 거, 부엌은 엄마 거, 베란다도 다 엄마 엄마 거, 다 이게 엄마 내 거나 건데? 애들 게 되는데 남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사를 딱 했는데 남편이 거실은 내 거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벽에다가 아무것도 걸고 싶지 않다. 그래서 줬어요. 언니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걸고 싶지 않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 공간을 갖고 제가 여백을 좋아하는데요. 아, 보통 제 아내가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내 거라는 표시. 아내가 저를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아이들한테도 이 공간은 아빠 거다. 그 표시가 걸지 않는 거였어요. 부엌 쪽에 많이 걸려 있어요. 테라스에도 걸려 있고. 근데 여기는 아빠 공간이다. 그러니까 제 뭐 권위보다도 저의 스타일을 존중해 준 것이 저를 도와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웠어요. 남편들도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가 있을 공간이 집안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베란다 좀 가려고 그랬더니 저는 거기다가 막 꽃을 키우는 거예요. 빨래 널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들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주고 좀 한 공간을 주는 것이 남편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용도실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안에 공간이 없는 분들이 특별히 자동차가 자기만의 공간이 되잖아요.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죠. 차는 당신의 거 이렇게 차는 사지 남편도 않겠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아내도 엄마나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그걸 또 이제 남편은 도와줄 필요가 있죠. 네. 우리 남편이 저희 취미 생활 도와주는 걸 좀 나눠주세요.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는데 늘 전도하러 다니고 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아이를 둘 낳고 셋째 낳기 전에 둘째가 한 4살, 5살 됐는데 큰애 그 유치원에 왔다 갔다 하더니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와야 내가 나가는데 지점토 그 점토방에서 공방 구경하는 게 재밌었나 봐요. 점점점 늦어지더니 어느 날은 점토를 하고 싶다고. 그럼 하라고. 근데 아내가 이제 둘째가 있으니까 내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지점토에 대한 책을 10권 사다 줬어요. 서점에서 다 해갖고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점토 흙을 제가 그때는 서울에 있을 때가 아닌데 서울에 올 때 그 터미널 내리면은 그 점토 파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다가 갖다 주고. 근데 점토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어떤 취미는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점토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셋째를 임신하니까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사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도와줬잖아요. 그걸로 저는 평생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도와줬다. 나는 어디 강의할 때도 말해요. 내가 근데, 아내를 많이 도와줬다. 사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근데 근데 그 태도가 중요하죠. 예, 그렇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막 제가 애들 때문에 어디 사러 갈 수도 없고 막 이러는데 점도 사다 주고 책 사다 주고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너무 그러면서 내 안에도 예술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 멋있는 작품도 해가지고 이사 다닐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귀하다. 게 있었구나 알게 돼서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더 생기고 이렇게 이런 아내에게 있는 재능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돕는 게 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할 때 지지해주고 정말 도와주고 그러니까 나도 아내가 그런 점토 하고 싶어 할 때 도와주고 이제 얼마 전에는 꽃을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큰 소리 치죠. 나는 좋은 남편이야. 왜? 흙을 사다 주잖아. 이제 흙을 사다 주거든요. 근데 사실 흙이 3,000원, 4,000원 그거 사다 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서로의 취미를 돕는 게 중요한 게 취미가 본질이냐 뭐 본질이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서적인 부분인데 정서적인 부분은 자기가 채우기가 어려워요. 서로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서로 도와줄 때 채워지기 때문에 갈수록 현대인은 말로 돕는 것이 중요하고 정서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아내분 목공 원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목공책 계속 생각하고 10권을 그럼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네. 마지막으로 그 아주 작은 것부터 서로를 좀 네.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부분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 남편은 커피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커피를 아예 못 마십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는 당신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알 제일 것 맛있는 같아. 커피? 당신이 끓여. 정답. 네. 당신이 끓여준 커피. 네. 남이 끓여준 끓여준 커피. 커피. 남이. 남이 타준 커피가 가장 맛있대요. 그래요? 제가 하는 거 말고. 똑같아요. 맞는 말.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커피 콩을 말고 커피를 내려요. 아침마다. 그런데 정말 나도 도움을 받아요. 어떤 도움이냐면 저는 커피 향기를 향이 좋아합니다. 좋죠. 커피는 향이죠. 그래서 향기를 맡고 커피는 남편에게 줍니다. 야. 근데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아침마다 자부심이 생겨. 난 남편 오늘 도와줬고 나도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근데 제가 그 커피를 베란다에서 마시거든요. 거기는 내가 도와준 흙으로 사다 준 흙으로 화분을 이제 꽃 정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거 내가 도와줬는데. 그게 또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꾼 저 베란다에서 남편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 그걸 보는 것이 나는 또 계속 기분이 좋은 상호작용이네요. 거죠. 야 진짜 여기 세다 세. 야, 이런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 방 세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건 거예요. 우리는 도울 수 있다. 우린 그리고 도울 수 더 중요한 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맞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었을 때 좋지 않았는데 둘이 딱 짝을 지어놨더니 보기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부부는 힘이 좋은 관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은 관계. 그냥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돕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힘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부관계가 행복할 때죠.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다. 도울 그러니까 수 부부는 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